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 다 아시죠? 네,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예전에 그냥 축구 조금 했었어요. 애터미 하면 생각나는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애터미 하면? 네, 뭐가 생각나세요? 정선상략.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 네, 애터미 단골이시죠? 네. 정선상략. 또 하면 뭐 생각나는 단어 아니면은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유통? 네? 절대 뭐요? 절대 품질. 네, 절대 가격. 많죠? 네, 저도 이제 애터미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애터미 시작한 지는 꽤나 좀 됐어요. 늦게 시작을 했어요. 도망 다니다가. 근데 애터미를 이제 알아보면서 제가 가졌던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냐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성공하려고 했지 남 좋은 일 시켜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안 하고 왔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쵸? 다들 검토를 해보고 끊임없는 권유에 의해서 그래 한번 알아보자 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 오신 분들이 기존의 다단계에 대한 것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들 인식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딱 오니까 분위기가 똑같는 교육장, 다단계 냄새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저는 되게 강의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유머스럽지는 못해요. 근데 팩트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팩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이 애터미 회사를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유통회사, 그리고 회장님도 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통은 딴 거 없잖아요.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통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나? 제가 첫 번째 본 건 이거였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나요? 금방 대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 되실 건데, 우리 사장님, 제가 피부가 너무 좋아서 계속 물어보는데, 저분을 좀 알아요. 극성 맞으시더라고. 네. 극성 맞있다는 건 뭐예요? 좋게 말해서 열정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열정을. 그래서 성장 가능성 뭐가 있죠? 성장 가능성. 자,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네, 아니, 좋고 싸고. 좋고 싸고. 네, 또. 글로벌. 또. 신제품. 또. 해외 시장. 그쵸? 맞았어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성장 가능성 뭐 있냐면요. 자, 중국이죠. 그쵸? 인도죠. 그쵸? 베트남이죠.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쵸? 터키죠. 콜롬비아죠. 그쵸? 이게 지금 어때요? 올해 다 들어올 나라들이에요. 들어올 나라들. 이게 뭐죠? 해외 시장이에요. 해외 시장. 국내로만 끝난다면 5천만 인구 중에 대한민국의 아메리카는 회사 어때요? 회원 수 100 몇 밖에 안 돼요. 120, 130? 지금? 통계는 이제 작년 통계는 모르겠지만 120, 130이에요. 5천만 인구 중에. 그쵸? 그게 다예요. 아메리카 들어온 지가 몇 년?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요. 그쵸? 30년 동안 늘어나는 인구수가 110만, 120, 13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애터미라는 회사가 똑같이 아메이처럼 한국에서만 끝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갈 수 있는 유연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메이처럼 애터미도 골수분자가 있다. 그쵸? 그런 분들이 등록되기를 110, 120만까지만 등록되고 더 이상 등록이 안 된다.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 안 돼요. 제가 들어가도 어때요? 제 힘으로 얼마나 성장을 시키겠어요? 내 힘으로 혼자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팔 수 있으신 분. 나 혼자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혼자 1,000만 원 팔아봤는데 매출이? 판매사 매출밖에 안 돼요. 내가 매달 팔아서 200만 원, 300만 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근데 그거 언제까지 팔 건데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다른 회사랑 똑같아요. 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먼저 본 거예요. 해외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장 가능성? 신제품. 네,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신제품. 애터미 로고나 마크가 바뀌어 있는 게 단품으로 풀었을 때 400여 가지. 그쵸? 그쵸? 근데 플러스 알파 뭐가 있죠, 저희? 그쵸? 아자가 들어왔어요. 아자. 그쵸? 아자몰이 들어오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법에 하면 165만 원 이상 되는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노트북만 하도 어때요? 좀 괜찮은 거 2, 300만 원씩 해요. 살려고 하는데 못 사요. 가구 어때요? 소파 하나, 뭐 가구 전체 이제 집 우리 바꾼다고 하면 몇백에서 몇천만 원 들어요. 그쵸? 그거 어떻게 사요? 애터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자모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제품도 저렴하게 쓰면서 포인트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회장님이 말하는 경영 목표, 유통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제품은 애터미를 통해서 유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면 어때요? 중국 아자몰이 생긴다는 거예요. 각 해외에 나가 있는 지사에 애터미 플러스 이제 아자몰들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저는 성장 가능성을 봤어요.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 제가 이야기해서 인정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본인한테 물어보고 답해서 설득이 돼야 돼요. 설득이 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스스로 물어보는 것들이 항상 많아요. 이게 답이냐? 너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 질문을 하고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거를 준비할 때 고민을 해요. 내가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내 파트너가 들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파트너 아닌 분들도 있어요. 형제라인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들었을 때 이게 합당하다고 느꼈을 때 오케이 하고 옆에 데려오신 분들도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면도 있으면서도 어때요? 되게 많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강의는 안 하지만 분명히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느끼고 배우고 들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사업할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한테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답이 맞는지.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뭐지? 잠시만요. 뭐야? 잠시만요. 이 뭐가 끼어들었네? 잠시만요. 이게 누가 리모컨을 누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됐어요.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유통하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좀 떠올랐어요. 이 아마존이 어떠한 형태로 일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영상. 로봇이 자율주행 기술과 만나면서 이젠 택배까지 배달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정도였는데 이젠 아마존, 페덱스 등이 적극적으로 이 로봇 택배 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퀴 6개가 달린 아이스박스 모양의 작은 상자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운영하는 상품 배송용 로봇 스카우트입니다. The city of Irvine is now rolling into the future with some new self-driving delivery robots. Check it out. The six-wheel vehicles called Amazon Scout. 시범 운행이 아니고 미국 서부 어바인에서 실제 상품 배달을 시작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로 운행하면서 쓰레기통 같은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단을 오르진 못합니다. 스카우트는 약 8개월 동안의 시애틀 교외 주택가 운행에서 소포 수천 건을 성공적으로 배송했다고 아마존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존 직원이 스카우트 운행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형 운송업체 페덱스도 세임데이 보시라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주문 당일 상품을 배달하는 게 이 로봇을 개발한 목표입니다. 세임데이 봇은 스카우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해서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서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게 이미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선 자, 어떠세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던 것던 게 아마존하고 구글에서는 이미 드론으로 베타 버전을 시험하고 있고 구글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 한국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저런 시스템들이요. 들어오죠. 저런 모든 시스템들이 뭘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머니 이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주문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모든 걸 내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택배 올 때 어플만 하나 깔아놓으면 어때요? 언제 출발해서 지금 어디 이동 중이고 몇 시에 도착합니다. 오죠? 이런 게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다 가능해요. 이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저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어플이에요. 통역. 네. 실시간으로 바로 통역을 해주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저쪽 언어로, 저쪽 언어에서 이야기한 거 우리 한국 언어로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게 곧 아마 삼성이라는 곳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KBS, MBC, SBS 3사 매출이에요. 3사 매출.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하죠? 유튜브를 막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를 작년부터 해야지 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다가 나쁘꾸라 가지고 제가 했어요. 영상 찍어놓은 것도 많고요. 근데 저희도 지금 여기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스트리밍으로 제가 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희 파트너분들이. 근데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 3사의 방송 매출이 떨어져요. 유튜브 매출이 엄청나요. 유튜브 매출이 엄청나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게 뭐냐면 엊그저께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온 파트너분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한국의 애터미에 들어가 보면 글로벌로 돼 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제품에 대한 뭐 영어, 뭐 러시아어, 멕시코어, 남미, 스페인어 이런 언어들이 너무 부족해요. 글로벌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좋은 거를 찾았어요. 유튜브가 해놨더라고요. 자동 번역으로요. 그거를 보고 듣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요 3사 매출이 어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광고 여기다 넣을까요? 이젠 여기다 안 넣어요. 유튜브 아프리카에다 넣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는 그분들한테 어때요? 방송을 업로드 시킬 수 있게끔 짤막짤막 하면서 어때요? 현금 줍니다.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유튜버 1인 방송을 엄청 많이 해요.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희 파트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아, 또 나오네 이게. 잠시만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런 형상이 계속 나오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기 리모컨이 잠시만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또 사라지네 또. 아니요를 눌러야겠다. 네, 계속 할게요. 죄송해요. 자, 은행 업무 어때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안 만들어도 돼요. 그쵸? 그냥 핸드폰으로 내 거 주민번호 넣고 신분증 업로드해서 그냥 딱 시작. 진짜. 아니요. 네, 됐어요. 이거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때요? 카카오뱅크, 그쵸? 그 다음에 토스, 그 다음에 올인뱅크,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3개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봐주잖아요. 카카오뱅크에서는요, 일주일짜리도 있고요, 한 달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어요, 3개월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율이 은행에 보통 요즘에 이금융권 가면 2점 몇 프로 이렇게 주죠. 그것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는 몇 프로 줄까요?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짧은 기간에도. 이유가 뭘까요? 직원 줄 돈으로 거기다가 더 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애텀이 뭐죠? 중간에 있는 유통회사들이 광고비에, 매장료에, 인건비에, 유통에 이런 모든 것들 어때요? 다 빼가지고 제품에다가 품질은 올리고 가격은 낮춰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 싸게 주고 소비자들이 그걸 쓴다면 어때요? 마트 줄 것들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통. 자, 배달의 민족.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요. 이 매출 얼마나 할까요? 700억. 또, 더 많이 합니다. 100억. 여기 700억인데 100억 더 많이 합니다. 1000억? 더 많이 합니다. 1조 더 많이 합니다. 5조 한 5조. 배달만 해서요, 배달만. 배달만 해서 5조를 한대요. 어마어마하겠죠? 왜 이런 배달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배달의 기술, 배달의 민족의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도 이거 하고 싶다고 올려놓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다가요, 핸드폰 막 장난치고 있다가 뭐가 탁 뜨면요, 잡아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수수료 따먹기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게 치킨 배달. 그분들 어때요? 월급 주고 4대 보험 넣고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떨까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부가 같이 해요. 남편분도 겨울에 배달하다가 사고 나면 어때요? 알바생 써야 돼요. 알바생 술 뒤따 먹고 그 다음날 안 나와. 누가 해야 돼요? 일 그만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배달은 밀려오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어때요? 한 건당 얼마씩 업체에다 그냥 줘요. 직원 안 쓰고. 골치 아픈 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마켓컬리라는 이 회사도 매출 신장을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애텀이랑 비슷한 회사예요. 모든 인터넷 쇼핑몰은 오픈마켓이에요. 다 개방해서 누구나 와서 여기다가 올리기만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팔아. 우리는 중간에 고객들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마켓컬리 또 고객이 있어요. 제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중간에서 뭐예요? 고객의 선택하는 것들 어때요? 골치 아프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은 거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믿고 쓰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마켓컬리예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1,000억, 2,000억까지 막 치고 올라간 회사예요. 네. 젊은 여성 CEO예요. 요즘에 집 어디서 구하세요? 우리 옛날 말로는 복덕방 가시나요? 네, 복덕방 안 갑니다. 뭘로 하죠? 직방, 다방, 그쵸? 부동산 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무슨 윈인가 긴데 앞에가 부동산 윈인가? 뭔 윈인데 그 어플에는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플에서 사면 상가 거래하면 수수료가 9점 몇 프로인가요? 그쵸? 상가 이제 계약을 하면 9점 몇 프로, 집 하면은 3점 몇 프로인가 길 거예요. 네, 1억만 집을 하나 내가 했다고 해도 어때요? 300만 원 수수료예요. 상가를 하게 됐다 1억짜리를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저한테만 받나요? 다 받아요, 다. 다 받아요. 그쵸? 근데 그 수수료를 안 내도 된대. 아니면 덜 낸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아는 대로 간다니까요. 더 늘리는 대로 간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죠. 애터미도 마찬가지. 모르니까 어때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와야 돼요. 근데 오려고 하니 껄끄러워. 네, 오면 껄끄러워. 다단계고 주변에서 말도 많아. 탈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왜 그거 하냐? 너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먹고 사는데 힘드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안 힘들다고. 안 힘든데 왜 힘드냐고 하냐고. 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자, 애터미 어때요? 직접 판매, 성장 가능성 매년 어때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직접 판매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꼬르 나도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법상 35%를 수당으로 풀어주는데, 그쵸? 직접 판매 전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성장 매출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누구? 애터미라는 거예요. 애터미. 애터미가 그만큼 성장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국내 토종 회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트워크 신문들이에요. 근데 저도 애터미를 하면서 많은 거에 부딪혔어요. 왜 다단계를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국내 다단계는 안 한다. 왜 그러지? 뭐 다단계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인정을 해. 하지 말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왜 해필이면 또 국내 다단계가 들어올까? 알고 보니까 어때요? CO에 대한 CO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그냥 보통 유통이랑 똑같이 생각해서요 가격을 대충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냥 올려놔요. 그리고 도덕성이 문제가 많고 막 이런 뉴스거리들이에요. 신규 업체는 2년도 못 간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내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반짝 꺾여, 반짝 꺾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방판 2년, 네트워크 11년, 13년 차. 그쵸? 이미 10년 이상이 넘은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회사들이 있었던 회사들이에요. 많이 아시죠? 예. A사, N사, U사, S사 뭐 많아요. 이 많은 회사들. 국내 회사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회사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성장 가능성, 해외로 나갔는지, 그쵸? 회원 수가 늘어났는지, 그쵸? 매출이 계속 성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을 때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몇 개나 있을까요? 두 개. 몇 개나 있을까요? 세 개? 세 개. 한 개? 자, 이야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진짜로. 지금도 건장에 있는 회사들이고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시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애터미에서 하나. 네, 진짜로 하나밖에 없어요. 아메이도 성장은 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순이익 마이너스. 네, 매출 올라서 순이익은 마이너스더라고요. 나머지 회사들 어때요? 저희보다 막 뒤로 쳐주고 있잖아요. 계속 저희가 제끼는 거는 뭐예요? 다 저희보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저 밑에 있다가 하나하나 야금야금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작년도 국내 매출과 국외 매출 해가지고 어때요? 저희가 9,700의 해외 매출까지 합쳐서 1조 2천억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쵸? 0.07%인데 마이너스 순이익.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마이너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있고 애터미는 정상을 향해서 엄청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홍보 영상 보셨죠? 2020. 그 홍보 영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딱 정확히 통계는 안 나왔지만 1조 2천억, 5천억. 그쵸? 작년 대비 어때요?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1조 5천억이니까 두 자릿수 성장했죠 또. 네, 성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자,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해외 어때요? 해외 성장하고 있나요? 작년에만 해외가 오픈이 하나도 안 됐어요. 준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뭔가 모르게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 콜롬비아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 보세요. 10년 전부터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아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또 타오바오라는 그 쇼핑몰에서만 일어나는 매출이 엄청나요. 중국에서만. 근데 그게 한국이라는 이 애터미가 중국에 들어가서 오픈이 된다.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사면 돈을 주나요? 저희한테? 안 줘요. 알리바바도 안 줘요. 아마존도 안 줘요. 그냥 좋은 제품 싸게 쓸 수 있게끔 유통의 장을 크게 뿐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 유통해주고. 근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거기에다가 우리한테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것까지 보장해주고 수익까지 보장을 해준대요. 그것도 내가 소비자 잘 만들고 나처럼 사업하는 사람을 잘 구축만 한다면 어때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을 해주겠대요. 이게 애터미인 거예요. 자, 애터미 1조 2,400억이네요. 그러다 보니 언론 어때요?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포춘지, 포브스지에서 이렇게 회장님, 애터미를 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초창기 멤버들도 어때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장인수 박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지구는 우주를 품단가? 우주는 지구를 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때요? 근거 자료들은 다 나와 있고 컴퓨터로 치기만 하면 어때요? 핸드폰으로 치기만 하면 어때요?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정보는 넘치는 시대예요. 그 정보를 참인지 거짓인지만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고 파트너들을 여기에 안내하는 거고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에 참석하게끔 계속 어때요? 하는 거예요. 나 돈 벌려고요? 나 돈 벌려고요? 회장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이미 이제는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회장님은 이미 다 벌을 만큼 벌어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뭔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전 세계의 많은 인구들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뭐 회사, 파트너, 오늘 신규분 계시나요? 신규분? 처음 오신 분?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야겠죠. 없으면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 있어요. 제조회사랑요. 저희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그 제조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콜마 B&H라는 연구소 기업 1호가 있어요. 연구소 기업 1호.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 연구소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저희가 영구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영구 독점이요. 1년이 아니라 영구 독점으로. 그리고 한국콜마라는 그 회사가 그 연구소 기업 있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기술과 자본을 댔고 기술력을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똑똑하신 분들, 그쵸? 똑똑하신 분들, 한국 원자 연구에 있는 그 기술을 어때요? 콜마 B&H라는 연구소 기업에 기술을 갖다가 투자하고 좋은 기술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콜마 B&H라는 연구소 만든 제품을 애터미는요, 감사합니다 하고 유통만 하고 있는 유통회사예요. 자, 그러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 박사님들 누가 월급 주죠? 네, 국가에서 주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연구비를 누가 주죠? 국가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연구소에 있던 박사님들이 돈을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술을 엄청나게 뭐 투자해가지고 뭐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게 상용화가 안 돼요. 대한민국이 소비자나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이게 기술이 개발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다 사장돼서 없어져요. 그 돈이 1년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들이 깨지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이번이 아니죠. 꽤 오래됐죠. 애터미의 해모임과 화장품을 개발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대박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콜마 B&H가 연구소 기업으로 있다가 상장까지 해버린 거예요. 23억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상장 딱 하는 순간 900 몇 배가 뛰면서 몇 조였죠? 그 1조 몇백억, 몇천억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연구에 같이 연구에 같이 했던 그 박사님들 누구죠? 조성기 박사님하고 지금 돌아가셨죠? 변명호 박사님 한 3, 4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원으로 계셨던 이제 박사님들이 어때요? 와, 이거 더 좋은 거 내가 만들면 나도 연구소 기업에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더 어때요? 연구에 전념을 해요. 그리고 그 박사님들은요,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박사님, 변명구 박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화장품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사가. 물어봐. 왜 이렇게 사가냐고. 제품이 싸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 선물해 주려고. 이게 많이 팔린 거, 안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팔려도 중요하죠. 근데 박사님은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소비자들이 좋고 싸대. 그래서 쓴대요. 소비자 입장에서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라 좋고 싸서 쓴대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박사님들이. 근데 변명호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박사님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중에도 나오고 또 자기가 인센티브까지 받는다면 그 박사님들이 연구를 게을리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돈이 끊기질 않아요. 이거 연구 프로젝트 해갖고 100억 딱 올리면 100억이 나오잖아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근데 대기업들은 어때요? 경쟁 업체들이 있어요. A, B, C, D 경쟁 업체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핸드폰 한번 볼게요. 삼성, LG 두 개잖아요. 삼성 팍 나오면 어때요? LG 또 팍 나와요. 뭐가 또 나오면 또 팍 막 나와요. 애플 막 나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준비하고 있다가 나와요. 하나 딱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먼저 내놓냐. 그 다음 트렌드를 생각하고요. 이게 박사님들이고 그 다음 준비를 해요. 근데 그 기간에 어때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안 그러면 뒤처지니까. 우리 싸움할 때 선빵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먼저 때리고 봐야 되거든요. 잘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어때요? 먼저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님들 어때요? 매출에 신경 안 쓴다니까요. 정말 좋은 제품 제대로 될 때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하고 처음에 만났던 해모임과 화장품이에요. 6종 스킨케어. 그게 대박이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때요? 연구소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 연구소 기업이 잘 되니까 어때요? 상장하고 이게 상장하면서 어때요? 더 좋은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이 연구소 기업의 법적으로 보면요.
정확히 제가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품을 갖다가 애터미에 납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 매출은 어때요? 무조건 빼놓게 돼 있어요. 연구소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연구 개발 비용이라든지 연구원들 인센티브 주는 데에서 그걸 써요. 연구소 기업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걸 빼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또 애터미를 또 주기 위해서 또 애터미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어때요?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데고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시작부터 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연구소 기업이 아닌 제조회사들 있잖아요. 그 제조회사들은 어때요? 원료값을 선불로 줍니다. 원료값을 선불로 주고 국제가격 기준에 맞춰서 현금으로 사오라게 해요. 예를 들면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면 현금으로 나한테 사간대. 그럼 어때요? 어음이 아니래요. 더 주죠. 더 많이 주죠. 왜? 다음에도 우리한테 사가라고. 그리고 원료도 어때요? 더 좋은 거 주는 거죠.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어때요? 제조회사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결제를 해준대요. 어음이 아니라 현금으로. 그래서 합력업체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신세계다. 이런 회사 처음 봤다. 선불로 줘서 원자재 사오고 만들어 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다 결제를 해준다? 완전 땡큐죠. 그래서 저희 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게끔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파트너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애터미랑 하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요. 컨셉, 대중, 명품. 여기 신세계백화점 있잖아요. 저도 백화점 간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명품이라고 하는데 명품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메이크업뿐이더라고, 메이크업뿐. 근데 그 질과 품질을 어때요? 일반 오프라인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가격만 비쌀 뿐이에요. 왜 그걸 사냐는 거예요. 백화점 매출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롯데가 또 최근에 엄청 매각을 했죠. 마트를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제 유통은요. 매장을 갖고 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오나요? 매장에? 다 인터넷으로 사죠? 혹시나. 그쵸? 우리는 상관없어요. 네, 면역력이 있어서. 그만큼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이 있는 거죠. 항상 매년 매출 1위로 가 있는 동종업계 해모임. 지금 이제 6년 차. 올해는 작년 19년도 매출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매년 5년 처음에가 1000억을 넘으면서 A사의 더블 뭐뭐라는 종합 비타민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 회사가 그 제품이 매년 940, 960, 980 이렇게 1000억을 못 넘기면서 900대의 매출을 항상 1위를 하고 있던 제품이었어요. 그만큼 먹고 써보니까 좋아서 고객들이 많이 샀던 거예요. 매니아들이 있던 거죠. 근데 애터미 해모임이 치고 나오면서 이제는 6년 전이죠. 6년 전부터 1000억을 넘으면서 지금까지 어때요? 1위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넥스트 이코노미 편집국장으로 계셨던 분이 저희 애터미에 오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편집국장님이 어때요? 모든 기사를 올리는 데 있어서 다 검수를 해요. 올려, 오케이 올려 이거거든요. 승인 떨어져 주시는. 근데 그분이 애터미에 와서 기사화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이 애터미 오기 전에 해모임이 1위를 하고 나니까 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저는 들었던 얘기니까 갔어요. 아메이 가가지고 아메이 하여튼 갔어요. 가가지고 이겨야죠. 프로모션 해야죠. 다시 정상을 차지해야죠. 하는데 어때요? 대표님이 아무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어때요? 도대체 이 더블 뭐뭐 비타민을 이긴 회사가 누굴까? 그 제품을 보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조차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결론은 뭐예요? 저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 저 제품을 이길 수가 없다. 결론이 낸 거죠. 네. 화장품 어때요? 이제 3년 차죠? 3년 차. 3년 차 제품이 애터미 제품의 매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좋죠, 제품은. 더페임도 기존의 육존 스킨케어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더페임이라고 이름을 지어놨고요. 이 제품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다 써보거든요. 나오면 신제품 사서요. 다 써본데 저는 화장품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 많아요. 막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발라요. 진짜 막 발라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저녁에 갔다도 이것 발랐다가 저것 발랐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칫솔 2018년도 2천만 개 이상 판매. 그리고 2019년도엔 아직 몰라요. 몇 개가 판매됐을지. 뭐 1초에 하나씩 뭐 2초에 하나씩 뭐 이러는데 그쵸? 작년 매출은 몇 개가 판매가 됐을지 아직 통계는 안 나왔어요. 저도 궁금해요. 한 3천만 개는 판매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근데 요걸 한번 보세요. 저희가 싸서 반품을 안 일으킨다 이럴 수도 있어요. 싼 게 비슷하라 이거 반품하기 귀찮냐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동종업계 상위 30개 업체 평균 반품률이 3%예요. 3.03. 근데 애터미는 반품률이 0.19. 이게 뭘 반증하는 거죠? 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만족도. 그쵸? 제품이 좋고 가격이 싸니까. 가격은 둘째치고 제품이 좋으니까 반품 없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 좋다는 거는 뭘로 검증할 건데요? 써보면 알죠. 안 썼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안 써봤는데요? 뭘로 검증할 건데요? 처음 만났어. 뭘로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검증해 줄 수 있는 거. 검증해 줄 수 있는 거. 뭘로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내 얼굴. 아, 이렇게요? 그죠? 피부로 검증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썼다고. 근데 그분들이 믿으면 좋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쓴지 저거 쓴지 피부 관리를 받는지 내가 너 어떻게 알아? 말은 안 하지만. 그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공정거래 가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DART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세요. 딱 나와요. DART. 검색을 해보면 회사 검색을 하세요. 애터미. 그래서 검색을 딱 누르세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전체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옵니다. 자, 회사 상품 매출 대비 원가. 상품 매출 대비 원가 딱 해보면 나오잖아요. 원가율이 몇 프로인지. 43.8. 작년 44.9. 만원짜리가, 그쵸? 만원짜리가 원가가 4,380원. 네, 4,380원. 근데 그 판매 가격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회사 운영비용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쓰는 제품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갔어. 좋은 원료 쓰고 있어. 이걸 이야기해 주면 돼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라 어때요? 회사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회사 정보 호의로 올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애터미 제품 상위 탑5 해모임, 앱솔루트, 친생유산균, 치약, 칫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모임 한번 볼게요. 해모임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몇 포? 30포에 76,500원. 그쵸? 늘어나서 지금은 60포. 가격은 76,500원. 안 올랐어요. 그쵸? 근데 원자재 값은 어때요? 올랐어요. 근데 가격을 안 올렸어요. 자, 앱솔루트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빼고요. 친생유산균. 그쵸? 10 플러스였어요. 근데 12가지 유산균 종류가 2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가격은 안 올랐어요. 그쵸? 자, 치약. 어때요? 180에서 200g으로 양을 늘렸어요. 자일리톨, 메스티오이, 모리악. 그쵸? 좋은 성분 3가지 추가 넣었어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칫솔 그대로. 근데 이 회사의 원자재 값을 보니 해모임도 원자재 올랐었고 치약도 올랐고 함량도 좋아졌고 이것도 그렇고 이브닝 케어 예전에 6종 스킨케어에 비비크림 추가해주고 양 늘려주고 그쵸? 이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원료값은 계속 30%대부터 해가지고 44. 아까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데 그쵸? 원자재 값도 분명히 올라갔는데 애터미 제품은 어때요? 가격이 동결 안 올랐다. 왜 그럴까요? 이런 회사가 또 있을까요? 그 회사가 있다면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소비자를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도 고려를 해요. 사업자 고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애터미는 소비자가 있어야지만이 어때요? 이 베이스에 이게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사업자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우리들만의 리그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재 값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애텀이라는 회사는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을 계속 동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년에는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때요? 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거를 투자할 거예요. 그만큼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 소비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합니다. 자, 애터미 100% 벤 다이어그램. 자, 보세요. 제품의 원가 44.9%, 수당 34.6% 풀어주죠. 그쵸?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순이익 100% 동그라미 만들어 놨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많은 거를 빼갈까요? 저기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가 보통 유통회사들이 20%에서 많게는 30-40%까지 된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8%밖에 안 돼요. 대기업의 1인당 매출액 30억 정도 되면 잘한대요. 근데 애터미는 그 2배, 70억이 넘어요. 70 몇 억이었어요. 그때 그 기사에 나온 게 1인당 매출액이요. 그만큼 애터미는 직원들이 일을요 잘 하면서도 어때요? 다방면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아메바 조직처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만들어서 해요. 놀 때는 놀아요. 일 안 해도. 그런데 회장님은 아무 말 안 한대요. 그래서 회사를 어때요? 놀이터로 만들어 놨어요. 놀면서 일하라고. 놀다가 귀여운 일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애터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받겠죠. 근데 환경 자체가 어때요? 놀고 운동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고, 저가 대리인데 사장님 PF팀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프로젝트의 팀장인 거야. 회장님도 들어와서요 광고 찍으라면 찍어요. 그게 애터미 회사예요. 자율적으로 맡겨요. 결제하는 시스템 어때요?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결제부터 회장님 결제 딱 떨어지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제 다 해버려요. 내가 결제를 다 해버려요. 그만큼 어때요? 자유를 줬어요. 그 다음에 따르는 건 책임도 엄청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안 써요. 함부로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때요? 버리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고민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수백억은 아니지만도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뭔가 하려고 할 때 꽤 많은 돈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비용을 어때요? 버리는 거잖아요. 성공 못하면. 그러니까 회사들도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직원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자, 애터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좋은 제품을 딱 만들어 놔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미술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뭐요? 큐레이터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있죠. 이 그림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요. 이 조각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요. 누가 만들었고요. 무슨 의미에서 이걸 했고요. 다 설명을 해주죠. 애터미도 그런 소비 큐레이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들이 10가지가 있다면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알고 있어요. 애터미 제품에 딱 로고가 있다. 그거 짚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왜? 이미 회사에서 어때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회사로 지금 소비자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애터미 제품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어때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따지죠. 따졌을 때 어때요? 기분이? 네? 아유, 알지도 모르는 것이 겁나 떠들긴 하네. 그쵸? 근데 어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 안 해요. 알면 안 해. 그때까지 어때요? 내가 끊임없이 내 파트너가 될 사람, 내 소비자가 될 사람한테 끊임없이 가서 안내를 해줘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파트너와 소비자가 되면 나도 이익, 그리고 그 친구도 나중에 알게 되면 또 그런 행동을 똑같이 반복을 하겠죠. 이게 복제되면 나는 점점 일로 인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애터미인 거잖아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두 번째로 봤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수익이 애터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까? 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들 쫙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제품, 글로벌, 가능성 있는지, 이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쫙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제품을 가지고 내가 정말 회장님이 말하는 대로 나처럼 소비하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만나고 나처럼 똑같이 같이 사업할 사람들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정말 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이제 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수익 구조거든요. 수익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쇼도 플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쇼도 플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무렇게나 하라고 한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긴 한데 선수를 만났을 때 아무렇게나 하면 둘 중에 하나죠. 아이 너랑 안 해? 이럴 수도 있고 네 스폰서 누구야? 네 스폰서 누구야? 찾아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예요. 너는 아닌 것 같다. 제끼는 거죠. 너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김광열 임페리얼님. 그쵸? 그 와이프분인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분이 어때요? 물어보니까 네가 가면 나도 갈게 세미나. 얘 아니다 제껴. 다른 라인으로 간 거잖아요. 본사에 전화해서 나 등록하고 나랑 성공시킬 사람 누구야? 이렇게 돼서 이제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가 할게. 근데 어때요? 알아서 혼자 해버리잖아요. 알아서 제대로 알아보니까 딱 복제가 된 거잖아요. 자, 마케팅 플랜 한번 가볼게요. 자, 국가별 직접 판매 시장 규모예요. 국가별 우리가 나갈 곳 중국 제일 많아요. 직접 판매로 매출이.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 독일, 일본. 그리고 세계 직접 판매 기업 순위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디냐면요. 세계 직접 판매 연맹에서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뭐예요? 직접 판매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나라 미국 나갔죠. 그쵸? 일본 나갔죠. 유럽인 독일은 아직 안 나갔지만 이 터키를 교도부로 통해서 어때요? 유럽에 나갈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올해에 저희가 미국에 나간다는 거예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도 정착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 후진국인 캄보디아, 동남아 쪽 어때요? 성장 잘하고 있어요. 그쵸? 어디든 성공 못할까요? 어디든 나가면 성공합니다. 애터미는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하는 기점. 자,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벌써 1시간이 지났죠. 그쵸? 자, 애터미는 이 수익 구조에 따라서 저희 애터미 보상 플랜이요. 많이 아시겠지만 회사 총 매출 PV의 몇 프로죠? 70%를 줘요. 근데 이 70%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저희 후원수당. 요게 44%.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20%. 이렇게 센터를 갖고 있는 6%. 요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70%를 줘요. 70%를. 근데 이 70%를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냐면요. 후원수당은 첫 번째 후원수당은 44%를 주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후원수당을 주고 직급수당을 주는 데 있어서 저희는 좀 특이한 게 많이 있어요. 특이한 것들이 후원수당을 제가 좀 우선 적어놓고 할게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일어나는 매출을 통해서 우리는 점수라는 걸 줘요. 그쵸? 점수라는 걸 주고 우리한테 얼마의 금액을 저희한테 엔가를 통해서 수당을 줍니다. 저희는 매일 1일 정산을 해요. 1일 정산. 우선 제가 좀 적어놓고 할게요. 30만 포인트가 되면 몇 점을 주죠? 15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하가 되면 몇 점이죠? 60점 플러스 마이너스 30만원 정도. 그쵸? 240만 포인트 몇 점이죠? 그러면 45만원 정도. 그리고 600만 포인트 대 600만 포인트가 되면 어떻게 되죠? 150점 플러스 마이너스 75만원. 그리고 2000만 포인트 그러면 250점 플러스 마이너스 125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천만 포인트 이게 후원수당의 최고점이죠. 300점을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150만원 정도 저희 이렇게 수당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중요한 게? 엔가가 있어요. 애터미의 보상 플랜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 보상 플랜을 주는 데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뭐예요? 가입비가 없다는 거예요. 가입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당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두 줄 방식이에요. 두 줄. 좌측에 우측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딱 두 줄만 가는 거예요. 두 개 그룹만 만드는 거예요. 세 개, 네 개 아니에요. 뭐 다른 데는 6개도 만들고 7개도 만들고 10개도 만들고 막 만들어요. 해바라기 식으로. 근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세 줄로 줄였어요. 세 줄로 해보니까 또 내가 수당을 벌려면 더 많은 수당을 얻으려면 또 막 펼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되겠다. 두 줄로 갔어요. 두 줄로 가다 보니까 아 이것도 힘든 것 같은데 한 줄로 갔어요. 한 줄로 가니까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계속 위아래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만요. 네가 해라. 아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줄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두 줄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줄 방식을 주는 데 있어서 어디는 가입비가 있는데 애터미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월 유지비. 가입비라고도 하고 뭐죠? 진입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입비라고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월 유지가 없어요. 세 번째 뭐죠? 무한단계라고 하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바이너리 방식 중에 대부분의 가입비나 진입비가 가입비는 없어요. 요즘에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야 너 사업을 하려면 얼마만큼 사야 돼 패키지를. 그래서 진입비를 만들어 놨어요. 사업자로 진입하려면. 그리고 네가 소비자 때는 월 유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서 쓰면 돼. 근데 사업자로 진입한 다음부터는 어때요? 네 밑에 있는 매출을 받으려면 너 매달 얼마씩 사야 돼. 월 유지가 있어요. 단 10만 됐든 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한단계. 소비자는 무한단계 필요 없어요. 내 밑에서 올라오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수당 받을 소비자가 아닌데 사업자가 아닌데.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한단계로 받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진입비도 내고 월 유지하면서 받는데 단계를 놨어요. 내가 내 밑에서 일어나는 매출을 100% 받는 데 있어서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만 100% 줄게. 나머지 5대 이상 넘어가. 6대, 7대, 8대, 9대, 50%로 줄어.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서 10 몇 대로 넘어갔어요. 30%로 줄어. 막 15대, 16대 넘어갔어. 없어. 너가 한 거 아니잖아. 네 인맥은 이미 위에서 다 끝났잖아. 없어. 안 이렇게 돼요. 근데 애터미는 이거를 무한대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무한대로. 그리고 그것도 글로벌로 전 세계. 한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캄보디아 쭉 해서 어때요? 현재 13개 나라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콜롬비아라든지 남미 쪽에 소비자로 회원이 등록이 돼요. 러시아를 통해서 카자흐스탄도 이제 수당이 들어가고요. 키리키리도 수당이 들어가고요. 우즈벡, 뭐 우크라이나 뭐 이쪽에 있는 동북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소비자들이 또 등록이 돼요. 이렇게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어때요? 타사는 무한대 글로벌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사업자인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안 돼요. 이게 글로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글로벌로는 나가 있죠. 근데 매출을 다 공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죠? 무한 누적. 이 누적은 내 포인트를 계속 누적해 주겠다는 거예요. 본인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내가 필요한 것도 10만 샀어. 그대로 인정해줘요. 40으로. 50, 60, 70 계속 인정을 해줘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내 좌우로 최초 수당인 30만이 될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줘요. 계속 기다려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쪽에 엄청 커져 있어서 막 10억도 있어요. 누적이 돼 있어요. 10억이 누적이 돼 있는데 이쪽은 사람을 등록을 안 해서 빵. 그래도 괜찮아요. 이쪽에서 이제 누군가 등록해서 조금씩 해서 30만이 됐어. 이쪽이 11억 대 30만. 그래서 7만 원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적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마감으로 통해서 없어지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저희는 5번째 1일 정산해요. 매일매일 정산을 해서 첫 번째 수당인 30대 30 될 때까지는 계속 누적해줘요. 한 달 말일이 딱 돼도 그 다음 달로 넘겨서 또 인정을 계속해줘. 카운트해줘요. 2달이 지나서 인정을 해줘요. 3달,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어때요? 30대 30 될 때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밑에서 일하는 하위 매출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그리고 여섯 번째 뭐가 있죠? 그쵸, 상한선. 상한선이 있어요. 요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밑에 일하는 모든 매출은 인정을 해주는데,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뭐, 이제 후원수당으로 보면, 후원수당으로 1일 최대 맥스 150만원. 이 이상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에 있는 스폰서는 어때요? 10억 뜬대요, 10억. 하루에 10억. 좌우가 10억 대 10억 이렇게 뜬대요. 이렇게. 1번 사업자는 우리 스폰서를 통해서 하루에 20억이 올라가죠. 그 중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한쪽은 30억, 40억도 떠요. 근데 인정해주는 건 5천만 PB만 인정해줘, 한쪽은. 한쪽은. 아깝죠? 속쓰립죠? 배 아프죠? 그쵸?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또 나중에, 네?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죠. 그 맞아요. 억울하다니까요. 다 인정해준다며, 인정은 해줘요. 근데 돈만 인정 안 해줘요. 네. 돈만 인정 안 해줘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뭐가 있죠? 상속. 네, 상속. 요게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15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7만 원이냐는 거예요. 이게 엔가거든요. 이 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타 네트워크 바이너리 두 줄과 경쟁하고 싸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애터미에 A, B, 이 C라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는 좌우 두 사람 한 명 한 명씩 등록해서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일어나는 합이 30대 30이 되면 15점이라는 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점수를 주고 곱하기 n을 하는 거예요. 이 n가. 그 n가는 어떻게 나오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두 명을 달았어요. A도 달고 B도 달고 C도 달았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좌우에서 진짜 30만 탁 올라온 거예요. 여기도 30만, 여기도 30만, 여기도 30만, 여기도 30만. A, B, C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A, B, C 다 어때요? 30대 30, 15점. 각각 15점이라는 점수를 줘요. 15점. 여기도 15점. 이 점수를 줘요. 그러면 N가는 도대체 뭐냐? 오늘 1일 총 점수예요. 요 점수. 요 세 사람, 애터미 세 사람밖에 없어, 지금. 네, 지금 세 사람밖에 없어. 세 사람이 30대 30이 돼서 15점, 15점, 15점 합이 45점인 거예요. 45점. 여기에다가 이 위에 분자는 뭐냐? 1일 총 매출 PV. 요거 3, 6, 9, 12, 15, 18. 180만 점인 거예요. PV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후원수당 44%를 하면 N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N가는 어때요? 고정인가요? 고정이 아니에요. 왜 고정이 아닐까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요렇게 해가지고 N가가 1점당 예를 들면요. L이에요. 요렇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N가가 1점당 5,000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0원. 그러면 요 세 사람은 15점 곱하기 5,000원. 그래서 약 7만 5천원이 수당이 받았던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자, 끝났어요. 오늘 수당 결제 딱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지울게요. 근데 이 A, B가 내가 소비한 것도 밑에 놓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이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사람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도 또 필요한 거 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40만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30대 30, 70대 70, 중간에 끼어 있네? 그러면 높은 걸 주지는 않아요. 70이 안 됐기 때문에. 낮은 걸 줘요. 낮은 걸. 그러면 똑같이 또 15점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40만 포인트지만. 그러면 밑에는 45점 똑같죠? 자, 여기 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46, 240만 포인트네요? 그러면 이 N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틀려지죠?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졌어. N가는 올라갑니다. 5,5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5,6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75,000원이 아니라 어때요? 80,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N가는 수시로 변해요. 근데 타 회사에서는 어떤 얘기 하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대실적, 소실적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준대요. 여기까지만. 그럼 어때요? 요걸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만큼 어때요? 포함 안 시켜요. 회사가 어때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이제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돼 있어.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게 뭐 3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30억 포인트. 이제 딱 했어요.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30만 PB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실은 저희는 요 소실적까지만 계산해요. 이미 이 30억은 어때요? 매일매일 정산해서 다 나왔어요. 매일 정산이잖아. 여기 있잖아요. 1일 정산이잖아요. 카운터만 30억이고 그 다음날 보니까 31억이고 32억이지만 나는 어때요? 애터미는 매일매일 계산해서 다 풀어버려요. 매일매일 계산해서 다 푼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아무리 한쪽에 10억이 있든 20억이 됐든 100억이 있든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때요? 펼쳐서 소실적에 대한 30만 포인트를 만들었을 때 주는 거예요. 이미 이쪽에 있는 거는 숫자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야, 30억이다. 빨리 30만 돼. 어때요? 에? 맞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N가를 모를 때는 그 얘기를 해요. 저도 몰라서 했으니까 야 100만 포인트다 야 200만 포인트다 뭐하냐 빨리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깊이 들어가서 보니 이거는 매일매일 정산하고 있어서 숫자일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어때요? 여기는 매일같이 올라오죠. 내가 이제 어때요? 조금 이렇게 늘려가면서 어때요? 밸런스 맞춰가면서 수당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 사업 키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N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가요. 그래서 N가는 매일매일 변동을 해요. 근데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소실적을 계산을 하고 대실적에 있는 매출을 보존해 준다 그래요. 보존해 줘서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안 주고. 우리의 맨 위에 있는 스폰서님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한 얘기가 뭐죠? 대실적은 귀신도 못 따라간다. 그쵸? 못 따라가. 때로는 소실적에서 진짜로 막 대바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은요. 근데 타 회사에서는 애터미는 어때요? 소실적만 주고 대실적 안 주잖아.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존해준다? 모르니까, 그래? 나 그리 가야지. 간다니까요. 간데 어때요? 수입이 정해놓고 줘요. 그래서 대실적은 커도 소실적 30에 대한 걸로 딱 맞춰서 어때요? 수당 주고 나머지는 놔둬요.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이너리의 단점 중에 하나가 회장님도 초창기 때 매번 이야기했던 게 수입을 어때요? 보상에 대한 것들을 과부하 다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 안에다가 그 과부하 걸리는 것들을 막아놨어요. 자, 다른 회사랑 제가 좀 비교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애텀이라는 회사가 있고 타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먼저 등록을 하고 A라는 사람을 등록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을 등록을 했어요.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다. 그래야지만 수당이 들어간다 하고 저도 A, B한테 알려줬어요. 이 사람도 하나, 둘을 등록을 했어요. 여기도 한 명, 두 명을 등록을 했어요. 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A, B 등록을 하고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른 회사의 보상 플랜 구조에 보면 우리는 정의롭게 일을 합니다. 정의롭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하면 우리는 정말 보상이 정의로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정의로운 게 아니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 애터미 한번 볼게요.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1일 정산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A라는 사람 7만 원을 받았어요. B도 7만 원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60만 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자, 30은 넘었고 70은 안 됐어요. 그쵸? 나 7만 원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40대 30, 40대 30, 40대 30이 된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40대 30인데 보세요. 30은 다 넘었는데 70은 안 됐어요. 그럼 나는 어때요? 7만 원 받아요. B도 똑같이 7만 원을 받죠. 근데 나는 어때요? 이쪽에 전체 합이 70이 올라오고 70이 올라왔어요. 나는 15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15만 원 정도. 그쵸? 자, 타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40, 30, 40, 30, 7만 원, 7만 원. 나나 보니 여기는 70이 올라오고 70이 올라와서 15만 원. 맞죠? 맞아요. 근데 이 타사의 CEO가 보상 플랜을 이렇게 안 해놨어요. 정의롭게 만든 보상 플랜이 사장님이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등록한 A분과 B분이 열심히 뛰어서 올라온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A분의 7만 원 마이너스, B분의 7만 원 마이너스, 사장님은 만 원만 가져가세요. 어때요, 사장님? 정의로운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열받죠?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정의롭대요. 정의로운 거를 어때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때문에? 이거예요. 아이고, 뭐 때문에 그러냐? 실은 15만 원의 수입만 생기면은 과부하가 안 걸리는데, 그쵸? 여기 회사는 이 과부하를 못 이겨서 7만 원 A 사람, B 사람 거를 빼버린 거예요. 과부하를 안 넘치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토탈 15만 원만 딱 일어났어요. 근데 애터미는 요 7만 원 어때요? 14만 원이 어때요? 요게 과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이 과부를 어디서 커버한 줄 알아요? 보상 플랜에다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 과부하를. 어디서? 자, 보세요. 30만 포인트 쭉 넘어와서 600만 포인트 몇 배예요? 20배. 수당은 7만 원에서 75만 원 10배 정도 줬어요. 어때요? 빼들어갔어요. 자, 30만 포인트에 5천만 포인트 어떻게 되죠? 몇 배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 몰라요. 그죠? 몰라. 하여튼 많아.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뺏어가요. 뭐 때문에? 과부하가 계속 걸리거든요. 바이너리는. 이 과부하를 커버해주는 게 보상 플랜을 해놨고요. 중간중간에 한번 보세요. 거의 여기는 2배예요. 여기까지는. 이 이후부터는 어때요? 2배가 더 돼요, 매출이. 근데 수당은 어때요? 더 짜게 줘요. 애터미 회장님은 보상 플랜을 상박 하후로 만들어 놨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이 커지면 내 거를 뺏어가요. 내 거를 뺏어가서 어때요? 초기에 사업하는 요 초보자들 있죠? 이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넘치는 거를. 저는 이더구 임페리얼님 10억 됐잖아요. 10억 됐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또 20억, 30억 되겠죠. 이더구 임페리얼님 5천 대 5천 이미 어때요? 끝난 상태에서 쉬고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딱 보는데 1억이 넘어간 거예요. 아, 배가 너무 아파. 회장님 따라갔잖아요. 그쵸? 가가지고 어때요? 회장님, 자, 이제 5천 대 5천을 넘어서 1억이 됐는데 하나 더 만듭시다. 회장님 어땠을까요? 처음 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인사해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2억이 된 거예요. 2억이. 대웅이가 알려줬어요. 이것도. 대웅이가 같이 운전해서 갔대요. 가는 내내 씩씩거렸대요. 아이씨 내가 2억인데 왜 안 줘? 이거 뭐 이제 승질나 죽겠네? 하면서 이제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회장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더구 사장님 아직도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세요? 사장님이 다 가져가면 그쵸? 5천 대 5천이 넘으면 지금 10억이라면 하루 일당으로 150만 원이 아니라 얼마? 3천만 원씩 가져가야 돼요. 하루 일당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씩 가져가면 아, 이제 일하는 사람 얼마 가져가라고? 그럼 사장님 만 원도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사장님 밑에 있는 거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건데? 사장님 안 무너지나? 그리고 이더구 임페리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회장님이. 사장님 아메이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업하면서 왜 그만두고 여기 왔어요? 왜 그만두고 다른 네트워크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이더구 임페리얼 하는 얘기. 50만 원만 벌었으면 저 그만두지 않았다고.
50만 원만 벌면. 근데 지금 하루 일당으로 150만 원씩 벌거든요. 애터미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벌고 있거든요. 50만 원만 벌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애터미로 왔는데 이미 50만 원 넘었잖아요. 넘었잖아. 근데 보니까 속쓰려.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 전산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강의할 때만 한번 띄워놔요. 그거 볼 때마다 속쓰린 거예요. 속쓰린 거예요. 그만큼 애터미는 어때요? 과부하 걸리는 것들을요, 상한선을 통해서 어때요? 또 어디냐? 일일 정산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프레시아웃 되는 거를 통해서 어때요? 플러시아웃 되는 거를 통해서 커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어때요? 요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추천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없앴다. 뭐 가입비 없앴다. 뭐 없앴다. 막 없애요. 결론은 애터미도 그렇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수입 구조 안에서요. 법적인 게 있어요. 법적인 게. 35% 이상을 이내에서만 풀어주게 돼 있어요. 35% 이내에서만. 이걸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도 분명히 35% 이내에서 풀어줄 건데, 그쵸?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추천인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막 뺐어요. 그러면 이 후원 수당의 퍼센티지가 높아져서, 그쵸? 수입을 더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죠? 과부하 걸리니까 위에 있는 니들은 가져가지 마, 이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전사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저도 스폰서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전사를 들어가 봐야지만 정확한 팩트는 알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그쵸? 과부하를 커버를 해서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그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당 못 풀어줬다고 제재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애터미는 누군가가 나랑 같이 일하는 내 파트너들이 수당을 가져갈 수 있게끔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어때요? 무한대, 무한누적, 가입비 없이, 월 유지 없이 매일매일 정산해서 소득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상속과정에 해주겠대요. 그래서 회장님은 100년 기업을 이제는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100년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사장님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컨셉으로 크게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내가 설명해야 될 회사 제품, CEO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애터미가 어떤 거고 제품이 어떤 거고 보상 플랜이 어떤 거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바이너리 마케팅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저희는 세계 무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법적인 35% 그리고 회사 총 매출 PV의 70%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마케팅 우리 보면은 35%에 대해서는 35%에 대해서는 잘 말 안 해요. 근데 회사 총 매출 PV의 70% 이야기하면 30% 어디 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30%. 어떻게 보면 네, 매출 PV로 하잖아요, 저희는. 이거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요렇게 계산해서 준다. 근데 요 직급수당, 후원수당이 어때요? 70%인데 오바될 수도 있어요. 70%를 했는데 법적인 수당이 35%가 오바될 수도 있어요. 그럼 줄여요, 그냥 자동으로. 여기 보면 아마 제품 원가라든지 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회사에 이렇게 보상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원 등록 중 10명 중에 9명이 소비자고 1명만 사업자인 거예요. 1명만. 그만큼 어때요? 소비자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는요. 근데 타 네트워크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매달 월 지출을 해야 되죠. 매번 들어온 사람마다 가입비를 내야 되죠. 이게 뭐죠? 가입비 월 유지 없는 애터미는 정말 제품이 좋고 싸니까 와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자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돈 벌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 판매 시장 소비자가 이끈다예요. 밑에 보시면 또 있는데 다단계 판매 소득보다 소비를 위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돈 안 받아도 돼. 대신 애터미 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로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 아세요? 많이 알아요, 이제는. 중간에 어때요? 유통 마진,
인건비, 매장료 이런 것들을 다 줄여서 어디에 투자하죠? 제품에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요. 제품에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거구나 직접 다 빼버리고 근데 소비만 해도 나한테는 좋은 제품 싸게 써서 이득인데 거기에다가 나 같은 소비자를 하나 둘 늘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어때요?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요. 센터를 보고 들어와요. 전화를 해요. 다단가 판매 소비 중심 시장, 소비자가 중심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회장님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비, 진입비, 월 유지가 없어서 요 두 가지가 있어서 무한 단계로 내려간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도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비 월 유지가 없어요. 그쵸? 근데 쓰려고 하니까 비싸. 제품은 좋은데 비싸.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우리 가정 먹기에 벅차, 버거워, 못 먹어. 좋은 제품 없나 찾아봐. 애터미 가입비도 없고 월 유지도 없고 진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한대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계속이요. 계속. 그러다가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 딱 나와서 어때요? 쫙쫙 펼치기 시작하면 이 매출 어때요?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나도 한 줄 펼쳐서 한번 소비만 해볼까? 그러면 7만 원씩 받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걸리면서 사업을 합니다. 자, 애터미 이제 좀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애터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통계에 의하면 마트에서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 4인 가족이 쓴대요. 자, 그러면 이게 2년치 통계예요. 4인 가족이 2년을 썼을 때 일주일에 10만 원씩 거의 약 1000만 원 정도 써요. 1000만 원 쓰는데 나한테 돌려받는 거는 단 10,000원. 근데 애터미는 한번 볼게요. 내가 등록을 하고 딱 2명만 가입을 했다고 할게요. 내가 맨 밑에서. 우리 화장품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뭐 여기 고등어도 있고 라면도 있고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비를 하겠죠. 자, 앱솔루트 화장품 19만 8천 원. 그쵸? 10만 포인트? 제가 너무 빠른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만 포인트인데 30만 포인트를 만들려면 곱하기 3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60만 원 할게요. 아니 60만 원 맞죠? 네, 60만 원 60만 원을 쓰고 한쪽에 또 19만 8천 원짜리 3개 30만 포인트 60만 원. 그쵸? 요거 60만 원 합이 120만 원. 그리고 내가 받는 거 7만 원 정도. 이거 몇 프로일까요? 캐시백 적립률? 몇 프로일까요? 5.9%. 5.9%. 이마트에서 열심히 화장품을 썼어. 1년 내내 써도 어때요? 0.1%밖에 안 되잖아요. 120만 원 쓰고 0.1% 내가 받으면 얼마죠? 1,200원 받으실래요? 7만 원 받으실래요? 포인트 높은 거, 포인트 낮은 거. 우리 고등어 한번 해볼게요. 고등어 27,000원. 그쵸? 3,000포인트 곱하기 100박스 곱하기 100 그러면 30만 포인트. 그쵸? 270만 원이네요. 그쵸? 곱하기 2 540만 원 7만 원 몇 프로인가요? 1.6% 정도 될 거예요. 더 되나? 1.67%? 네. 자, 고등어 먹어도 여기보다는 많이 줘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보다. 그러면 마트 가실래요? 애터미마트 오실래요? 답은 나오셨죠? 이거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다단계다, 뭔 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자, 요거 어때요? 직급수당. 직급수당은요 상박하고가 더 뚜렷해요. 맨 밑에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 혜택, 회사 총 매출 PV 20% 중에 10%를 갖다가 딱 띄워줘요. 판매사만. 건드릴 수도 없어요. 판매사만 주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건드려요. 나머지 팀장, 샤론, 다이아몬드, 스타, 로얄, 뭐 임페리얼까지는 어때요? 나머지 10% 가지고 쪼개서 날아가는 거예요. 뚜렷하죠? 상박하고. 초보자한테 애터미는 보상 플랜이 맞춰져 있다. 왜? 초보자가 살아야 중간에 사는 사람도 살고요. 매도 살아요.
이 피라미드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야 회사도 안 무너져요. 근데 상위 몇 프로만 가져가는 보상 플랜 위에다가 딱 맞춰놨다. 그럼 어때요? 들어왔다 나가요. 들어왔다 나가요. 중간에 있는 사람 어때요? 힘들어서 못 버티고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오면 어느 그룹은 또 무너져요. 이렇게 되는 건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는 들어왔다 나가요. 들어왔다 나가요. 이런 경우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소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회사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이 회사 계속 있으면 좋겠다. 좋은 제품 싸게 쓰게. 그러면서 내 가족 누군가 하나 펼쳐서 있다면 7만 원이라도 가져가게. 이런 생각으로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명한 소비를 애터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제 프로모션에 대한 거죠. 초보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직급수당, 이제 후원수당은 좀 이해가 되시죠? 처음 오신 분 좀 이해되시나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직급수당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마스터 판매사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저희가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번을 저희가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후원수당은 어때요? 매일매일 1일 정산해서 30대 30이 되거나 70대 70이 되거나 이 안에 맞기만 하면 주는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정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후원수당, 아니 직급수당으로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전반기에. 그리고 하반기 16일부터 말일까지 똑같아요. 16일부터 시작해서 16일날 첫 스타트 딱 했는데 30만 대 30만이 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맞았어요. 3일 있다가 맞았어요. 하루 있다가 맞았어요. 후원 수당을 어때요? 한 7에서 8번 정도 맞으면 어때요? 250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후원 수당은 후원 수당대로 매일매일 정산해서 받고 플러스 한 번 더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16일부터 말일까지. 그래서 250만 포인트가 넘으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약 45만 원 정도 직급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포인트 곱하기 한 8번 정도? 그렇죠? 그러면 240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40만 포인트에 꼭 30대 30 정확히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좀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의 7, 8번 맞으면 거의 판매사가 돼요. 그러면 요 30만 포인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 곱하기 8, 56만 원. 플러스 56만 원 정도 하면 어때요? 저희는 토탈 전반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 100만 원 정도. 후반기 플러스 마이너스 약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 정도 되는 세일즈 마스터예요. 첫 번째 직급. 저희가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밑에 파트너가 제가 월 약 200만 원 도전 판매를 하고 있다면 내 밑에 같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은 수당이 더 들어가겠죠. 그쵸? 내가 200만 원 가져가면 어딘가에서 내 파트너는 100만 원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50만 원 가져가는 사람, 어딘가에서는 30만 원 가져가는 사람, 어딘가에서는 어때요? 7만 원 가져가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모든 매출을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내 위에 있는 스폰서 저기 1번까지 애터미는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찾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애터미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는 내 힘으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알고 그냥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인맥? 네, 거의 파트너 인맥으로 성공을 해요. 자, 그리고 프로모션은 해모임, 6종 스킨케어, 더페임, 그 다음에 이브닝 케어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요, 이런 판매사가 내 좌측, 우측에 2명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팀장인 거예요. 회사도 어때요? 팀장은 자기 밑에 대리, 팀원들이 있어요.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팀원들이 어때요? 잘해서 나처럼 또 팀장이 되기를 계속 양육해주고 육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했을 때 밑에 세일즈 마스터가 나오면서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리 잘하라고 나머지 프로모션 똑같이 주고 노트북도 줘요. 이제 노트북 가지고 관리 잘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샤론은 그 밑에 다이아몬드 둘.
그러면 이때부터는 현금과 여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만 원과 동남아 여행권. 스타는 내 밑에 샤론 둘둘. 그러면 괌 여행권 4장과 1000만 원. 그 다음에 로얄은 스타 둘둘.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크루즈죠. 크루즈 여행. 그 다음에 현금 5천만 원.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가 나와요. 이때 정도 되면 다들 차는 갖고 계셔요. 그럼 이거 일시불로 렌트비 받습니다. 유지하면. 현금으로 이것도 통장에서 딱딱 찍힙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 해외여행 크루즈, 그 다음에 현금 3억, 그 다음에 대형 승용차. 에쿠스를 준다고 하는데 에쿠스는 지금 단종이 됐죠? 그쵸? 그리고 요것도 단종 안 됐네? 제네시스로 나오죠, 이제. 그래서 요것도 차가 있다. 그럼 현금으로 딱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크라운이 작년에 많은 분들이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임페리얼 현금 1억으로 회장님이 지게차로 13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현실화를 시켜놨죠. 그리고 또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그리고 대형 리무진 승용차와 플러스 운전기사 월급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50평짜리 월세 지원. 거기에 개인 비서까지. 비서가 차를 타줘야지만이 차를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어요. 차를 내릴 때도 기사분이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내릴 수 있어요. 안 열어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납합니다. 반납. 네, 농담이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6호 임페리얼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나왔죠. 그렇죠. 회장님은 다단계 업체와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캐치플레이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를 애터미가 쓴다. 실은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로 시작을 했지만요. 큰 틀에 봤을 때는요. 새로운 유통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생, 상생, 뭐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존재하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어때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살까지도 하고 어때요? 인생 마무리 하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회장님이 하라고 하는데 이 좋은 도구를 만들어 놨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회장님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 자존심만 엄청 높은 거죠.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높아야죠.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높여야죠. 근데 꼭 자존심을 높이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분한테 끊임없이 설득을 하세요. 자존심 높이지 말고 네 자존감을 높이라고. 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설득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게 마지막인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의 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센터에서 미팅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애터미를 하는 미션. 여기 오신 이유, 왜 왔는지. 미션. 구체적으로 따지면 왜, 무엇을 위해 애터미가 존재하고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시간이 지나서 안 풀리잖아요. 금방 때려치고 딴 데 갑니다. 내가 해야 될 뚜렷한 미션이 없다면 때려치고 갑니다.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 갑니다. 두 번째, 나의 애터미 고객은 누구인가? 나의 애터미 고객은 누구인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있으세요? 저도 여기 오신 분이 제 강의를 듣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엄청 고민이에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사업자일 수도 있어요. 소비자는 어떻게 만족시켜야 되고 사업자는 어떻게 만족시킬 건지. 세 번째, 고객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봤을 때 그 고객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이 그분이 내가 소비자였을 때, 애터미를 만났을 때, 애터미를 전달받았을 때 어떤 가치를 느끼는 건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거 애터미 가치 있는 거네 판단을 할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또 달라요. 사업자는. 그쵸? 뭔가의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지만이 내가 이거를 사업으로 전업으로 뛸 건데 아무 가치가 없어. 와서 이야기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못 느껴. 할까요? 안 합니다. 네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떠한 결과치?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 소비자가 그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업자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결과치를 보여줬을 때 그 사람도 그 결과가 얻는다면, 그쵸? 우리가 말하는 상속, 그쵸? 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다면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마지막 1, 2, 3, 4번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야 돼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 고객에 대한 미션, 내 고객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지, 그 결과치는 어떻게 나올 건지.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계획하고 모르면 스폰서 붙들고 흔들어서라도 요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요, 들어보고 또 많이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내 소비자도 바뀌어요. 똑같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사업자도 매번 바뀝니다.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미팅하고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들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도 애터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시겠지만 오본 부장님하고 최본 부장님이 저희 장인 장모님이세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저희랑 또 같이 살게 됐고, 그때 뭐 많이 들었지만 신용불량자의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어딘가를 나가셨어요. 캐리어를 들고. 왜 나가는지 저는 처음에 몰랐죠. 다단계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초창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게, 저도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데가 고향인데 서울 경기에는 제 친구고 동기고 아무도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저도 공부하러 올라가다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인맥이 없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은 끊임없이 아침마다 그거를 나갔어요.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출근하듯이 출근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고 끊임없이 그걸 했던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가 생기고 사업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기고. 근데 저 두 분이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요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했습니다. 제가 까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자, 소비 이꼬르 어때요? 방판 이꼬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달라요. 뒤에 계신 본부장님 두 분이서 매일같이 이걸 했던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사업자들 나오면 그러잖아요. 3개월, 6개월은 해봐야 된다. 미친 듯이. 그래서 여기 소비 방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해야 된대. 그리고 애터미는 바이너리 2줄이래. 그래서 잘 복제를 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거 안내하고 제품을 애용해보고 써보고 해가지고 다 알았어. 딱 하는데 내가 그래서 1명, 2명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소비자도 만들고 뭣도 하면서 했는데 30만 포인트에서 첫 달에 제가 7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복제가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또 뛰었어. 그 다음 달에요. 자기가 또 등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달에. 또 30만 포인트 열심히 전달하고 만나면서 했어요. 또 7만 원 받았어요. 두 번째 달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복제를 안 하네? 자기가 움직여요. 또 30만 포인트. 복제 안 해. 또 자기가 달아. 계속 자기가 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첫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 다음에 마지막 6달까지 한번 딱 해보고 30만에서 6개월 동안 총 받은 게 42만 원 받은 거예요. 42만 원.
42만 원. 근데 어때요? 1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 내가 소비하고 판매하고 소비하고 판매하고 회원은 등록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 했어요? 방치. 때로는 어때요? 그냥 애터미 제품만 전달한 거예요. 소비자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내가 등록을 하고 두 사람을 만들어서 제품을 써보고 애용하는 사람, 재구매하는 사람들 어때요? 야, 한번 알아보자, 한 번만 들어보자, 한 번만 들어보자,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이런 자리, 원데이 석세스에 모시고 와야지만이 이 자리에서 사업자가 나오잖아요. 아, 요 사람은 그걸 잘했네? 그 다음 달 딱 복제해서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첫 달에 30만 포인트 소비자들 구매해가지고 제가 어때요? 첫 달에 7만 원 받았어요. 그쵸? 이 사람도 똑같이 복제해서 30만 포인트 어때요? 2대째 내려가서 딱 펼쳐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때요? 나는 여기 7만 원, 여기 7만 원 받았죠. 오, 이 사람도 복제가 기가 막히게 됐어요. 세 번째 달에 3대째 딱 내려가니까 또 이렇게 복제돼서 두 사람씩 나온 거예요. 나도 7만 원 받았죠. 둘째 달 이렇게 돼서 60, 60이니까. 30만 포인트에서 어때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3, 6, 9, 12. 그쵸? 60만 대 60만. 그쵸? 60만 대 60만. 여기도 7만 원씩 받았네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120만 포인트, 120만 포인트. 70이 됐네요. 150은 안 되고 나는 15만 원 받았네요. 3대째 내려가니까. 그쵸? 또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복제해서 또 두 줄로 펴졌어요. 다들 7, 7, 7, 7, 7, 7, 7, 7, 7, 15, 15 어때요? 30.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끝없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전달만 하고 세미나 이런 데 가보자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어때요? 아, 이게 아니다 하고 세미나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컨트롤 못하는 사람도 어때요? 여기 오면 배로 늘어나요. 이걸 했을 때 내 수입이 6개월 갔을 때 24만 원인데 어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복제해서 더블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만에 나는 30만 원이 간다는 거예요. 네 달 만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3개월 알아보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 이걸 못하고 이걸 하고 있었어요. 당장 돈이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요 힘들게 하면서 어찌됐든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고요 뻥 냈어요. 저도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어때요?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짜질구리한 것들 돈 벌어서 조금씩 갚아가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요. 군포에 그 아시나요? 물류센터? 아시죠? 거기서 까대기 했어요. 저녁에. 해보셨나요? 네, 까대기 했어요. 네, 물건 강원도에서 올라오면 그거 강원도에서 온 거 경기도로 보냈잖아요. 강원도차 들어오면 경기도에다 옮겨놓고요. 경기도에 들어오면 강원도로 보내잖아요. 강원도에 옮겨놓고요. 매일같이 들었다 놨다니까 하루에 일당을 애터미처럼요 7만 얼마 주더라고요. 그거 해서 생활비 썼어요. 그리고 가끔씩 외박도 했어요. 생동성 알바 들어보셨나요? 피 뽑는 알바. 어떤 거를 먹고요. 30분마다 한 번씩 피를 뽑아요. 1시간마다 뽑아요. 2시간마다 뽑아요. 매일같이 그거를 1박 2일로 저녁에 들어가서 밥 먹이고 하룻밤 재주고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한 60, 80만 원 벌어요. 그걸 이제 생활비 쓰라고 갖다 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제가 했던 이유는요. 기존에 내가 했던 직장 생활이나 뭘 해도요. 해결이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좀 제가 일을 못하고 일을 안 하고 쉬었던 다른 계기가 있는데 아무튼 1년 동안 제가 거의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씀씀이는 이제 이미 나가고 있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월세며 뭐 이런 뭐 보증금 뭐 대출 받은 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 당장 갑을 해가지고 2, 300만 원 쓰면서 뒤에 갚을 수는 있는데 조금씩 갚아가면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요? 못해요. 근데 그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해 나가는데도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늘어나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때요? 같이 합력하는 분도 나오죠. 여기 계신 제 파트너분들이랑 지금도 같이 하고 있지만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돈이 되지만
제 파트너들은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려는 분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요. 6개월 되면 쓰러져 나가요. 좀 더 버티면 1년 가요. 1년 가면 버티다가 어때요? 쓰러져 나가요. 그때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7만 원, 14만 원, 20 얼마예요. 그때가 한 달에. 1년 정도 하면 그저께 나와요. 그때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요. 못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안 늘어나니까 못 버티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보상 플랜, 제품 써보면 알아요. 다 이야기했듯이 써보면 알아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복제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복제가 됐을 때 실은 나 같은 사람이 좌우에 2-3명만 있으면 6개월 정도 되면 판매해서 도전할 수 있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혼자 팔고 다니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매출 올려봤자 이 사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응도 안 보여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알고요. 복제시켜 나가는 거. 그 복제를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팩트를 보여주세요. 팩트를. 그랬을 때 움직여요. 근데 내가 설명도 잘못해. 말도 잘못해. 그럼 어때요? 괜찮아요. 모셔오고 스폰서한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